미주미와 함께하는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 포트폴리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그 원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양현 교수의 위기를 대처하는 천하무적 ETF 포트폴리오. 특별히 모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5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아휴, 또 하락해가지고 네. 비도 오고 네. 기분이 축 처집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 주식이 올라가기도 네. 하고 떨어지기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좀 시장이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너무 가격에 올인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느긋하게 보셔야죠. 느긋하게. 제가 늘 이제 제 주위 사람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갖고 뭐 네. 하고 저희 뭐 방송국에 AD나 젊은 친구들 새로 오면 뭐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뭐 그 지인의 또 지인이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래요. 계속 뚫어지고 봐서 돈을 벌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쳐다보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가격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항상 물러서는 그런 자세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 있죠.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주식이고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한결 같은 게 있잖아요.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을 이해하는 순간 주식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거에 판박이가 또 왔는데 약간 더 강화됐죠. 어저께 제가 2개 말씀드린 거가 결국 어제 제목이 딱 이거 있잖아요.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달러가 결국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갔습니다. 2002년 9월이 최고치입니다. 바로 화면 잡아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02년 9월이거든요. 딱 9월 이후 이제 최고치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가리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고요. 앞서 이제 권부장이 이제 유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8.5% 그리고 9.1% 8.5로 되는 CPI가 이제 9.1이 고점이냐 논란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내년 1, 2월을 얘기하고 10% 훨씬 넘는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천연가스 딱 이거거든요. 천연가스가 지금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겨울에 추워서 무슨 땔감 그 석유가 없거나 뭐 가스가 없어갖고 올 겨울에 추위 엄청 떨 거라는 별로 생각 솔직히 안 하시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유럽에 가끔 뉴스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땔감 있죠. 예. 땔감. 땔감을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한다고 땔감은 하더라고요. 어디서 합니까? 캠핑 가는 분들이 땔감을 사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자연인 같이 사신 분, 지방에 계신 분 있고 네, 산속에 계신 분 말고 보통 분들은 땔감을 비축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독일도 그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이런 가격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가 유럽은 약간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또 하나가 금리도 다시 슬렁슬렁 올라가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 있고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제가 따로 안 갖고 간 것 같은데 지금 보기만 봤는데 CME 패드워치 툴을 보면 75%가 약간 또 늘어났어요. 네. 지금 한 55에서 60% 가고 50bp 올린다는 거가 약간 또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일단 시소 게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목금까지 가고 다음 주에 변동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변동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한편에서 금리 그리고 뭐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가 이제 변동성 지수잖아요. 네.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쓰긴 쓰고 우리가 읽기는 공포 지수라고 읽잖아요. 공포 지수는 15.8% 올라가면서 24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건 시장의 심리를 그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자,
시장에서 사실 오른 종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네, 빠진 맞습니다.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 오른 종목은 여기 이제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26개밖에 안 25개, 됐다. 6개밖에 없어요. 초록색이 별로 안 보이고 그쵸. 뭐 그 색깔이 없는 것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빨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나마 약간 위안을 드리면 좀 시간의 상황 같이 보면 시간에서 약간 좀 반등. 다행이네요. 약간 다행인데 늘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죠. 이게 시간에 큰 의미가 있다?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나 하락이 멈춘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걸 알지만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이렇게 걱정만 해서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네, 이슈 몇 가지 보죠. 특징주를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요. 넷플릭스가요. 오늘 6%가 떨어졌는데 CFR에서 중매에서 매도로 바뀌었어요. 네. CFR에는 미국 최대 독립 리서치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에서 매도로 바뀌었고요. 245에서 238 어떤 경쟁의 심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디즈니 실적 발표할 때 보여드렸지만 디즈니랑 디즈니 플러스죠. 네. 그리고 훌루랑 ESPN 플러스가 지금 넷플릭스보다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 지금 넷플릭스는 지금 설렁설렁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세일즈포스는 저는 이번 주 최대 관심이 세일즈포스고 또 다른 문제는 엔비디아를 관심 있는 분이 계시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여튼 세일즈포스가 3.6% 떨어졌는데 특별한 것보다는 앞서 11개 섹터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연초부터 보신 분들은요. 연초 2월, 3월, 4월, 5월까지 보신 분은 다들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설렁설렁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이유가 어찌됐건 기술주들이 잠깐 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흐름이 다시 조금씩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약간 재현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세일즈포스가 떨어지고 애플이 떨어져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 상태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흐름은요. 세일즈포스가 3.6%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같은 날 할 거로 알고 있고요. AMD가 3.2% 떨어졌습니다. AMD가 왜 3.2%를 떨어져야 되냐? 이걸 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AMD가 3.2%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4.5%. 반도체주들이 더 많이 그렇죠. 떨어졌더라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오늘 떨어지고 네. 이게 통칭 기술주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11개 섹터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거가 3개가 있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 소비재입니다. 그게 3개가 그 중에 이제 성장주나 많은 개인분들이 선호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이 다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봤고요. 애플 주가도 좀 이거랬죠. 하락. 애플과 그 뭐 알파벳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2.3%, 2.5% 떨어졌어요. 딱 요게 $5, $4만 넘어가면 사상 지옥간데. 그러니까. 예, 고비를 못 넣고 약간 떨어졌는데 제가 요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라 이게 보시면. 겸손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얼마 더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이제 내피셜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는 그 정도라고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보면 애플은 이번에 9월 7일 날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제 말씀드린 내부 빨대가 진짜 블룸버그는 대단합니다. 애플은 말한 적 없는데 그냥 블룸버그가 그 우리로 보면 뭐죠? 좌표를 찍는다 그러나요? 좌표 찍는다는 표현을 쓰죠. 나쁜 의미를 찍는지 모르겠지만 9월 7일 날짜 찍어줬어요. 뭐였죠? 아이폰 출시일이요. 아이폰 출시 네, 아이폰 14의 출시를 찍어줬고 그 7일이란 날짜가 물론 이번에 9월이 빨라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이후로 아마 제일 먼저 발표되는 겁니다. 캘린더 이어로 보면 그리고 9월 16일부터 그것도 찍어줬어요. 9월 16일부터 물론 통상 그러지만 9월 16일부터 미국 기준이겠죠. 우리나라 출시될 우리나라는 통상 조금 늦게 2차 국이잖아요. 16일 날 출시를 또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찍어줬어요. 역시 것도요. 하여튼 애플의 2.3%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아이폰의 초기 준비 대수는 작년보다 많다. 최소한 9천만 대 이상을 갖고 오라 그랬다니까 모르겠고요. 상당히 애플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사장님 하도 많이 얘기했던 애플은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면 7월과 8월이 올랐고요. 9월은 떨어졌어요.
10월은 또 제일 많이 올라간 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 8, 90 하면 3개월, 4개월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던 그런 3개월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2.5%가 떨어진 것이 이번에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실적 발표 몇 가지 있었죠? 네, 팔로 알토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쪽 IT 있는 분들은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킹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데 보면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소비자는 보통 모르지만 아마 그쪽 IT 있는 쪽 저희 뭐 방송국에서 그런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 회사를요. 여튼 딱 보시면 미스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다 초록색이죠. 그쵸. 빗을 많이 했습니다. 매출 이익 다 맞췄고요. 특히 가이던스도 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 다 좋게 나왔고요. 정유당에서 1% 빨았지만 시간에서 한 7%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보고 갔을 때 주당 이익이가 다 매출도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핵심이 이거였죠. 한 주를 세 주로 늘려주는 주식 분할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게 큰 요인이 됐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유독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준비디오인데요. 준비디오는 딴판이죠. 이가 매출은 괜찮게 나왔어요. 매출은 거의 그 정도, 약간 모자랐지만 그 정도. 이건 약간 더 상회하는 정도 나왔는데 요 아래쪽 두 개죠. 요 아래쪽 요 두 칸이요. 요 두 칸이 전부 다 가이던스 쪽이거든요. 새빨갛게 나왔죠.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낮춘 거, 눈높이를 못 맞춘 것뿐만 아니라 가이던스 전체를 연간 가이던스를 내려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부담된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정유장에서 2% 떨어지고 시간에서 좀 더 떨어지는 7, 8% 떨어지는 그런 모습. 주가가 다시 2020년 초반으로 돌아갔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도 또 있었어요. 네, 테슬라는 큰 거보다는 테슬라도 지금 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주식 분할해서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꽂힐 텐데 생각보다 그건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 테슬라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테슬라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진짜 신뢰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1,200달러에서 1,500달러 올렸잖아요. 그게 뭐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오히려 테슬라 주주분들은 좋은 거죠. 기분 나쁘죠. 나쁜데.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올렸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이 했었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면 모르겠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 또 월가 오즈라고 또 하나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 여기 보시면 어저께 올라간 게 테슬라 떨어질 때 사는 게 국룰이라고 해놨으니까요. 일단 월가 오즈도 한번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테슬라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여기 있는 앵커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매불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친구니까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후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수정이. 네.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야기했었던 뭐 기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지만 200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은 미끄러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분들이 한 분이 이런 쪽에 좀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월간 미주미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거를 좀 중시하면서 과거랑 많이 통계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일관된 게 있어요. 지금의 시장 상황 있죠. 지금의 시장 상황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인플레이션 우려 여러 개 걱정 때문에 주가 올랐다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뭐랑 비교하냐면 정확하게 2007년 여름 이후 그때랑 같이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2008년 언저리, 2008년 가을 언저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런 논리는 뭐랑 똑같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그 반등 포기에 대한 논리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50% 회복하냐 안 하느냐, 200일선 돌파하냐 못하냐 똑같은 논리인데요. 구겐하임의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겠는데요. 결국 지난주에요. 저희도 몇 번인데 장중에 터치하고 못 갔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살며시 못 갔고 그 다음 이틀은 그냥 훅 떨어진 겁니다. 지금 시장이요. 그래서 그 200일선이라는 장기선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200일 이동평균이 결국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내려오는 걸 또 돌파 못 했다는 게 어렵다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고점을 또 돌파할지 못했을 때 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 두 가지 기준인데 딱 이겁니다. 지금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주가고요. 주가 흐름입니다. 이거 S&P 500의 2021년 가을부터의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3일이 최고치였잖아요. 올라다가 지금 올라다가 훅 떨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있죠, 여기.
요 200일선이 예, 200일선이 무빙 에버리지인데요. 200일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추세가 아직은 꺾여 있는데 이걸 돌파 못했을 때는 거. 그리고 고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거. 직전 고점을 돌파 못했을 경우에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보면서 지금 뭔가 좀 부담감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현실이고요. 2008년. 요게 2008년 2분기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보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 이들의 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S&P 500이고요. 고점을 지금 측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저기서 터치를 못하고 꺾이자 2009년까지 시장이 저렇게 빠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낮아지는 고점과 낮아지고 있는 200일선을 돌파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기억이 있다. 네. 그러나 다음은 얘기할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따로 준비 안 했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또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오늘 한 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캐시 이즈 킹이죠. 우리 몸에 현금이 최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에 가장 필요한 건 현금이 최고다. 그리고 채권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도 장기채면 흔들거리기 때문에 만기가 짧게 남은,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 단기채. 그리고 만기가 짧은 거, 그리고 지금 현금을 갖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자산 중에 현금이 최고일 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 좀 올라가 떨어질 때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의 목소리도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안 좋게만 생각할 때 없고 이런 다양한 시각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올스타 차트라는 것에서는 지금 강세장이 지금 4,400인데 터치를 못하고 근처 한 3% 갔다가 다시 밀려서 5% 6% 벌어져 있는데요. 강세장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5개로 자기랑 맞는 게 있어요. 5가지 정도의 징후를 보고 이게 강세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5개 중에 5개 들어가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서너 개 들어가면 약간 애매하다. 하나밖에 없으면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보면 여기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요거는 기술적인 것도 좀 차트, 국내 차트 좀 보시는 분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신고가, 신저가의 수치를 비교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신고가, 신저가 당연히 신고가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런 게 있겠고요. 상승과 하락 주선, 우리나라는 등락 주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것들 얘기해요. 그게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거죠. 전에 보면 등락 주선, ADL 등락 주선하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비율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승 종목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고 또 20일자 신고가 종목 비율도 지금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리스크 온오프 다른 자기네 말도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리스크가 아직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5개 중에서 4개라서 약간의 애매하지만 자기네가 봤을 때는 강세장의 진입 찬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지금 데이터가 12일 기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았을 때 이거는 이동평균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5개가 다 안 갔고 지금 이제 여기서 약간 또 이탈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직 100% 확신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집중이다 보시면 이 질문이 저는 딱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좀 포트 비중을 줄이고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새벽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돈 앵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게 궁금할 것 같아서 딱 적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팔고 기회를 모색하려는 투자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못 팔았는데 이번에 반등했으니까 팔고 보자 이런 분 있잖아요. 저는 안 팔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특히 여돈 앵커는 주식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그럼 여유가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럼 늘 고민이 되는 거죠.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건 최선일까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주식에 이제 또 유명한 프랑코스 로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금융시장에 내재된 변동성의 진정한 패자. 금융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는 건데 의미가 자체가 여기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락세 패닉에 빠져서 매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팔아야만 하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100%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 좋아서 샀다더라. 그게 이양용이 될 수도 있고 장우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누가 그냥 좋아서 그냥 산 거예요. 확신도 없고. 제가 늘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한번 잠깐 저 원래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설문조사해봤더니 테슬라는 상당히 시장이 견조합니다. 주가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왜냐하면 테슬라 국내 주주를 저희가 당을 하지만 거의 3,000분을 설문조사해봤더니 80% 정도는 확신이 넘쳐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차 뭐 얘기까지만 하면 이항영 위원님, 이 교수님 그건 아니죠. 우리한테 인공지능 있잖아요. 전문적인 수준. 전문적인 수준이 많아요. 그게 8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아이온큐 같은 거는 거기도 확신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확신이 없,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100% 이번에 주식 분할 때만 샀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금요. 그런 분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네. 기회를 봐서 잘 팔고 나올 뿐이니까 되겠는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어찌됐건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패닉에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그림은 최근에 10번 동안에 보세요. 보면 2020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56년에 수에즈 운하부터 그 기억도 안 나잖아요. 수에즈 운하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수에즈 그 막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못 가게 해갖고 난리 썼던 거. 그 당시에 주가 18% 떨어졌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쿠바 미사일 사태 하면 미국 한복판에 직전에서 전쟁 날 뻔했더니 이렇게 기회가 많았고 평균 30%가 떨어졌는데 5년 후에 가면 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파란색을 거쳐. 평균 110% 올라갔다는 거죠. 뭐죠? 이게 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세션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패닉해서 주가 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은 이거는 여도님께 말씀드렸던 지수로 간 거죠. 지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인덱스 투자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참 오늘 워낙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네, 새벽에 막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사장님 빨리 좀 나오라고 해갖고 오늘 사진 속에 머리숱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심어준 모양이죠. 그래서 잠시 8시 한 25분 정도에 오늘 갖고 오는 부사장 같이 외전을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어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저런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에 대해서 불안감과 또 궁금증 많으실 텐데 잠시 진행되는 미주 예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이 하락을 하면 표정이 바로 안 좋다. 그런데 웃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웃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승자다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방송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면서. 자, 오늘도 시장은 안 좋지만 여러분들 또 얼굴에는 미소가 좀 가득 띌 만한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